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그럼 얘기만 하고 갈게요. 명제라는 게 있는데 명제라는 게 참이나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x에 관련돼서 이런 식이 있었을 때 얘는 x의 값에 따라서 참이랑 거짓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명제가 아니다. 근데 얘를 두 개를 이어 붙였을 때 얘를 p라고 하고, q를 뭐 만약에 x는 4다, 4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얘네 둘을 이어 붙였을 때 p면 q이다 라는 명제를 만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가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했었고, 얘가 만약에 참이 된다면은 우리 참이라면은 화살표 두 개로 이런 식으로 참임을 표현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거짓이면 이제 화살표 두 개 짝대기 그으시면 되는 건데, 이때 우리가 진리집합이다 라는 것도 했었어요. 진리집합 들으신 분들이 다 들으셨죠? 기본적으로 진리집합이라는 거는 이 조건 P를 만약에 P라는 조건이 있었을 때 얘를 만족하는 모든 것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뭐 여기서는 이제 x가 자연수라고 했을 때 뭐 2, 3, 4, 5 이런 식으로 모든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 진리집합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 이 둘의 진리집합을 P랑 Q라고 한다면 우리 진리집합 간의 관계는 얘가 참이었을 때 Q가 P를 포함하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얘는 알아두셔야 된다 라는 거. 그리고 뭐 P의 부정은 not P다 이런 식의 표현도 할 수 있었고, 얘가 끝이에요. 이거가 다였거든요. 저번 시간에 이것까지 해서 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명제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었을 때 역이랑 대우라는 것도 존재한다 라고 했었고, 역은 얘네 둘 그냥 자리 바꾸시면 된다. Q이면 P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역이었고, 대우라는 거는 이 둘 자리 바꾼 다음에 부정까지 해주셔야 얘가 대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까지 했었거든요. 이것만 아시면은 앞에 문제가 어렵지 않게 풀리셨을 텐데, 몇 개 빼고는 질문이 혹시 숙제를 하신 분들 중에 한 대까지라도 질문을 좀 받을게요. 웬만하면 좀 올리세요. 그리고 절반 정도 했을 거니까 30번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번 35번. 뭐 하나하나씩 할 테니까 그러면은 하시면서 여러분들 만약에 안 들으셨으면은 살짝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35번 보시면은 PQR이라는 조건이 있고 그들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라고 했다. 그랬을 때 이 지금 진리집합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앞에 거부터 볼게요. P 교집합 Q가 Q라고 했으니까 우리 Q가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P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를 바깥에 감싸고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얘를 통해서 우리 Q 안에 P 안에 Q가 포함되어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다. 즉 우리 이 진리집합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어떤 명제가 참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Q이면 P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진리집합 간의 관계를 통해서. 여기가 될까요? 자, 그러고 두 번째 조건 보시면은 P의 여집합이랑 R이랑 합집합을 했더니 U가 나왔대요. 그러면 P의 여집합 전체가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P의 여집합, 이 바깥쪽 부분이죠. 걔랑 R이랑 합집합을 했더니 전체가 나왔대요. 그러면 이 R이라는 게
적어도 이 P를 다 가지고 있어야겠죠. 맞나요? 그래야 전체 집합이 될 거니까. 그럼 이제 R은 사실상 이렇게 바깥쪽에 그려져 있는 진리 집합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 될까요? 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관계가 Q, P, R 순서대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Q이면 P이다도 확인할 수 있고, 얘를 통해서 우리가 P면 R이다 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죠. 또 뭐 확인할 수 있겠어요, 우리? Q랑 R 관계도 아니까 Q이면 R이다, 얘도 참이 될 수 있는 거 맞나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 개, 저 진리집합 간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 그러고 이제 딱 보기 보세요. 항상 참인 걸 찾으래요. 2번에 지금 똑같이 Q이면 R이다 라는 명제가 있잖아요. 얘는 참일 수밖에 없다. 2번 되세요? 우리가 이 진리집합 간의 관계를 통해서 명제가 어떤 게 참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집합하시면 기본적으로 보실 수 있다. 쭉 더 있나요? 43번, 57번, 4357, 57만 써놓고 43번 명제 조건이 있어요. P랑 Q라는 조건이 있고,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볼게요. 우리 얘가 참이 되려면 이 둘의 진리집합 간의 관계를 보셨을 때 P랑 not Q의 진리집합이 Q가 아닌 거기 때문에 Q의 여집합이었죠. 얘가 참이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포함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하실 수 있다. 맞나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P랑 Q 조건을 그려보셔야 되는데, 지금 X의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는 식이죠. 우리 지금 Q의 여집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not Q를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맞나요? not Q 그러면 여러분들이 범위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2보다 큰 거잖아요. 얘 부정이니까 이 안쪽 부분 돼야 되는 거 맞나요? 얘는 마이너스 K랑 이 사이일 거예요. 등호 잘 확인하셔야죠. 여기 지금 등호 들어있어요. 그럼 부정하면은 이쪽에는 등호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 지금 등호 없어요. 그럼 이쪽에는 등호를 넣어 주셔야겠네요. 우리가 not Q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다시 정의하실 수 있다. 될까요? 얘랑 얘의 포함 관계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볼게요. P 마이너스 1부터 3분의 K까지래요. 마이너스 1부터 3분의 K까지. 이게 P인데 Q의 여집합이 얘를 포함해야 돼요. Q의 여집합이 지금 not Q니까 얘잖아요. 얘가 이거를 포함해야 된다. 맞나요? 그래야 이런 포함 관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를 포함해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있어야 얘를 포함할 것이고, 2는 3분의 K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얘를 포함하겠죠. 우리 2가 이런 식으로 있어야, 이렇게 not Q가 존재해야 얘를 포함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 될까요? 자, 그러면 등호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거예요. 등호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노란색이 얘를 포함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마이너스 K가 딱 마이너스 1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마이너스 1이 색칠되어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1은 포함하지 못하겠구나. 그럼 등호는 들어갈 수 없겠죠. 되세요? 똑같이 3분의 K는 2보다 작아야 돼요. 얘도 등호만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죠. 3분의 K가 딱 2에 올라탔어요. 노란색 얘를 포함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뚫려 있고 얘는 색칠되어 있죠. 포함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K가 1보다 크고 K가 6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거 두 개 만족하면은 저 명제가 참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K가 1에서 6보다 작거나 같다. K가 될 수 있는 게 2부터 6까지일 것이다. 다 더해주시면 답이 나올 것이다. 될까요? (57) 57번 보시면은 부정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데 부정이 뭐냐 하면은 그냥 모든 걸 다 반대시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모든 걸 다 반대시켜야 되는데 그럼 저 문장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반대를 시켜보시면은 어떤 실수 x예요? 얘를 부정하면은 어떠니? 모든으로 바뀌겠죠. 얘가 모든으로 바뀐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0보다 작다였어요. 그럼 부정하니까 크거나 같다로 바뀌는 거 맞나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2차 부등식인데 2차식이 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있거나 우리 이런 식으로 접할 때만 가능할 것이다. x축이. 맞아요? 그래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그럼 이건 우리 지금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하시면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별식 써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하셔서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마이너스 4부터 4까지가 가능한 a의 범위가 될 것이다. 정수 a니까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세주시면 9개가 나오겠죠? 더 있나요? 59번. 이거요? 똑같은 거 아니야? 일단 해볼게요. 뭐 똑같은 59번 보시면은 얘도 얘 부정이 참이 된다 했으니까 처음부터 해볼게요. 어떤 실수 x 얘 뭘로 바꿔야 돼요? 모든으로 바꾸고 x에 대해서 이 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였으니까 이거 부정하시면은 0보다 크다. 맞아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식이 0보다 커야 된대요. 얘가 참이 돼야 된다고 했고 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있었을 때 x축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항상 x축이 아래로 있고 접할 때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접할 때는 여기에서 0보다 크다라는 걸 만족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냥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해주시면 풀려요. 계산 직접 하시면 아마 4번 나올 거예요. (67번) 볼게요. 그래요. 좋다. 67번은 보시면은 어떤 명제에 있는데 절대값 x-2k가 3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실수예요? 얘는 어떤 실수? 어떤 실수니까 한 개만 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을 한대요. 그럼 여러분들 이 앞에 거부터 절대값 x-2k가 3보다 작거나 같은 이거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절대값이니까 여러분들 마3에서 3 사이다 라고 바꾸실 수 있는 거
어렵지 않게 되시죠? 그러면은 우리 x범위 찾아야 되니까 양변에 2k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2k-3부터 2k 플러스 3까지. 자, 그럼 여기서 이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 라고 했어요.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3이 이렇게 숫자로 정해져 있는데 이 사이에 있는 어떤 아무거나 한 개라도 얘 사이에 있으면 된다 라는 얘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얘가 k가 최대한 컸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k가 최대한 크면 이 오른쪽에 가 있겠죠? 이렇게 만약에 저 2k-3이랑 2k 플러스 3이 있다고 하면은 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도 얘 안에 포함이 안 되니까 거짓이겠죠? 얘가 참이 되려면 결국에 이 2k-3이 3보다 왼쪽에 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2k-3이 존재해야 여기 있는 어떤 한 개라도 이 사이에 있는 거니까 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되세요? 자, 그러면 2k-3은 3보다는 작아야 돼요. 등호 들어갈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2k-3이 딱 3 위에 올라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단 한 개라도 여기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얘도 3 등호 들어가 있고 여기도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딱 3일 때는 3이면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한 개 되는 거니까 참인 거예요. 맞나요? 등호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되세요? 그럼 K가 최대일 때는 이제 아무리 커봤자 3보다는 작아야 될 것이고 K가 제일 작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K가 작으면 이제 이쪽에 있겠죠?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떤 것도 여기 안에 있으니까 안 될 거예요. 즉 2K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커야지만 한 개라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2K 플러스 3이 이런 식으로 존재해야지만 가능할 것이다. 이때도 등호 될까요? 안 될까요? 딱 마이너스 1 위에 올라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주황색 범위 안에 있는 것 중에 한 개라도 이 마이너스 1이랑 3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등호 들어갔으면은 마이너스 1 생각하셨을 때 마이너스 1이 이 범위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등호 들어갔을 때.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K가 제일 클 때랑 K가 제일 작을 때 범위를 잡아주실 수 있으실 거다. 이 사이에 있으면 당연히 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이쪽에서는 K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우리 K가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구나. 얘 정수의 개수 세주시면 된다는 거죠. 6개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더 있나요? 더 없어요? 그러면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다음 진도로 나가도 될까요? (77, 79는) 여러분들 어려웠을 것 같고 쭉쭉쭉쭉 해서 우리 대우라는 거는 원래 명제랑 참거짓이 똑같다라는 것까지 했었어요. 숙제 밀리신 분들 많으니까 다음번에 숙제 하실 때 앞에 것도 질문 있으시면은 그냥 다음 수업 시간 때 같이 하세요. 아시겠죠? 역, 대우, 그리고 명제 부정, 진리집합 다 했고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파트가 여기 케이스 6-8 몇 쪽이냐면 23쪽에 있는 케이스 6-8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그럼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우리 명제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했을 때 이때 우리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얘는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생으로. 만약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는 식이 나왔으면은 얘가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구나 로도 가실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그냥 외우셔야 돼서 제가 잠시 후에 외우는 팁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외우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찔리는 쪽 입장에서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들어보세요. 이게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이 P면 Q이다 라는 게 참이 됐을 때 순서대로 갔을 때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요. 만약에 거꾸로 Q는 P이기 위한 이라고 봤을 때는 얘가 필요 조건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 P면 Q이다도 참이고 우리 Q이면 P이다 이것도 참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참이고 왼쪽으로 가는 것도 참이죠. Q이면 P이다도 참이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양쪽으로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둘이 서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왜? 충분 조건도 되고 반대쪽으로 찔리는 것도 되니까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돼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요.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생 암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우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외우셔야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PQ가 이렇게 있었을 때 뭐 외우는 방법은 다양해요.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외우시면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위로 놓고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밑으로 놓는다고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아래 거를 필요로 하고 만약에 위에 화살표를 충분이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 그냥 순서대로 읽으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나왔으면은 PQ 순서대로 쓰신 다음에 충분 조건이죠. 충분 조건이니까 우리 오른쪽 화살표로 가는 게 참이구나. 이렇게 해서 PQ를 순서대로 쓰시고 충분 조건이니까 오른쪽 화살표로 가는 게 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예시를 들어서 만약에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순서대로 R, Q를 쓰시고 필요 조건이죠. 필요 조건이면은 왼쪽 화살표 1로 가는 게 참일 것이다.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다.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얘를. 그러면은 Q는 R이기 위한 QR 순서대로 쓰시고 충분 조건이니까 어느 쪽 화살표예요? 오른쪽으로. 얘가 참이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될까요? 뭐 그냥 순서대로 쓰신 다음에 충분 조건이면 오른쪽 화살표, 필요 조건이면 왼쪽 화살표로 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제에서 이제 진리집합에서는 P면 Q이다가 참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었죠. 진리집합 간의 관계를. 또 반대쪽이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 둘 다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었을 때 우리가 얘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럼 얘를 만약에 진리집합 간의 관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P 그리고 Q 이 둘의 포함 관계가 Q가 P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맞나요? 얘는요. Q가 P에 포함돼야 되는 거죠. 맞나요?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지금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Q가 P에 포함되고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Q는 다시 P에 포함된대요. P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건데 이러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결국에 이 둘이 이렇게 포함이 되려면은 사실상 이 둘이 똑같은 집합이구나 라고 집합에서 했었잖아요. 즉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우리 두 진리 집합이 동일하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된다. 될까요? 여러분들이 충분 조건이랑 필요 조건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만 암기하시면은 여기는 그냥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문제 한번 해볼게요. 108번 한번 보시면은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P가 Q이기 위한 PQ 쓰시고 충분 조건이니까 오른쪽 화살표. 얘는 충분 조건이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필요 조건은 아니라고 했죠. 맞아요? 그럼 오른쪽 화살표는 되는 거고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은 아닌 거라고 했으니까 왼쪽 화살표는 안 된다. 맞을까요?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거라고 했으니까. 납득되세요? 그냥 이 문장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은 이라는 식을 우리 명제로 P이면 Q이다는 참인데 Q이면 P이다는 거꾸로 쓰니까 헷갈린다. Q이면 P이다는 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조건을 가진 PQ를 찾으셔야 된다. 될까요?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거라 했으니까. 그럼 이제 1번부터 여러분들이 P면 Q이다가 되는 걸 먼저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1번부터 볼게요. P는 X, Y는 0이래요. 그럼 얘는 다시 쓰면은 뭔 거일까요? X, Y가 0이 되려면은 X가 0이거나 Y가 0이면 되겠죠. 얘는 그냥 결국에 X는 0 또는 Y는 0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P이면 Q이다. 맞을까요? 이거면 X는 0이다. 아니죠. 왜? Y가 0이면은 X는 뭐가 돼도 상관없잖아요. 그럼 이제 P이면 Q이다가 틀린 거니까 애초에 얘가 틀렸으니까 얘는 아닐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지워 나가셔야 돼요. 2번 볼게요. 2번 정리하시면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라는 게 조건 P인 거고 얘랑 Q 조건 정리하시면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P이면 Q이다. 맞을까요? 마이너스 4 넣어보세요. 맞죠? 들리죠? 그럼 P이면 Q이다가 참이에요? 아닌 거죠. 이제 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얘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거짓일 것이다. 발레가 존재한다. 정확히 하실 거면 여러분들이 이 PQ를 다 수직선상에 일일이 그려가시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은 시간이 정말 많이 부족하거든요. 여러분들 적당하게 발레를 찾아서 없앨 줄 아셔야 된다. P이면 Q이다가 안 되는 거죠. 얘도 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3번 조건 P가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죠. 얘는 X가 3보다 크거나 아니면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라고 바꿀 수 있는 거 맞나요? 얘이면 얘다. 맞을까요? X가 3보다 크면은 당연히 3보다 크거나 같죠? X가 마3보다 작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럼 P이면 Q이다가 갈 수 있는 거 맞아요? 되세요? 갈 수 있다. 왜? 수직선상으로 다 그려볼까요? 3번 보시면은
3보다 크거나 마3보다 작다. 얘가 지금 조건 P인데 조건 Q는 3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마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돼 있어요. P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은 P랑 Q의 포함 관계가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맞아요? 근데 P가 지금 흰색 뚫려 있고 뚫려 있는 건데 Q는 지금 안이 채워져 있고 채워져 있죠. 누가 이 서로 둘이 얘가 P고 얘가 Q인데 Q가 P를 포함해요? P가 Q를 포함해요? Q가 P를 포함하죠. 맞다는 거죠. 되세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이 3번은 P에서 P면 Q이다. 얘는 지금 참인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다. 그럼 이제 필요 조건이 아닌 것, 즉 Q이면 P가 아니다. 얘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걸 확인하시려면은 Q랑 P랑 포함 관계가 안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아까 Q이면 Q 안에 P가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얘는 지금 참인 거 확인하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 조건이 아닌 거, 즉 얘가 아니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는 건데 얘 Q이면 P이다. 그러니까 이거면 이거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셔야 된다.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X가 3보다 크거나 또는 X가 마3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마3보다 작거나 같을 때면 이거다 라는 식을 지금 여러분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그럼 보세요. 여기 3 Q에 포함되죠? P에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Q이면 P이다가 참인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거짓인 거죠. 발레라는 게 존재한다. 3이라는. 마3이라는 발레도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충분 조건이나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을 통해서 우리가 P이면 Q이다가 참여해야 되고 Q이면 나도 헷갈린다. P이면 Q이다가 참여해야 되고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확인하고 또 얘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얘면 얘다 라는 게 3이랑 마이너스 3이라는 발레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나하나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다기보다는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하나 객관식 1번부터 5번까지 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여러분들이 다 직접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8번을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볼게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걸 고르래요. 그럼 일단 얘부터 해석을 할 수 있으셔야 되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왼쪽 화살표는 참이 된다. 될까요? 여기까지 하실 수 있으시죠? 얘는 되고 얘는 참이라는 거니까, 즉 Q이면 P다는 참이라는 거고,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P이면 Q이다는 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이제 얘를 만족하는 PQ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찾아주셔야 된다. 그럼 일단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면 안 되니까 기역부터 볼게요. P라는 조건이 X 더하기 Y는 0이래요. 그럼 뭐 이제 뭐 여기는 뭐 1, -1, 2, -2, 뭐 0, 0 뭐 다양하게 있겠죠? P이면 Q이다 이렇게 갈 수 있는지를 봅시다. 이거면 이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 발레가 너무 많잖아요. 적은 것처럼 1, -1일 때, 2, -2일 때, 뭐 -2, 2일 때 많잖아요. P면 Q이다는 안 된다. 될까요? 자, 그럼 이제 P면 Q이다 안 되는 거 확인했고, Q이면 P이다가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Q이면 XY가 0이면은 X 더하기 Y는 0이에요. 맞죠? 그럼 기억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니은 볼게요. 절대값 X랑 절대값 Y가 0이래요. 그럼 이거 사실상 뭔 소리예요? 둘 다 0. 절대값 합이 0이니까 얘 둘 다 0이라는 소리구나 그냥. 그럼 X, Y가 둘 다 0이라는 건데, 그럼 봅시다. 1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둘 다 0이면 곱 0이죠. 참이겠네요. 그럼 이미 니은 틀렸죠. 가는 게 안 돼야 되니까. 디귿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크다. 그랬을 때 xy가 0보다 작냐. 일단 이 소리, 이 말은 그냥 어차피 제곱 더하기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0만 안 되면 된다는 소리니까 이거 사실상 둘 다 0인 거 빼고 싹 다 맞아요? 그러니까 둘 다 0인 경우 제외하고 싹 다 이걸 만족하겠죠. 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면 얘다. 아니죠. 왜? 양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제 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가는 거, 안 되는 거 맞았고 이제 오는 것만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오는 걸 확인합시다. x, y가 음수면은 얘 참일까요? 그쵸? 왜? x, y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는 거니까 둘 다 0일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있다. 그럼 얘는 가는 거 안 되고 오는 거 되니까 맞는다는 거죠. 될까요? 자, 마지막 리을. 리을은 여러분들이 이 식을 좀 해석하시면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데, 이 앞에 식 절대 x 더하기 y가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보다 크다라는 게 조건 P예요. 만약에 x, y가 둘 다 양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 그냥 x 더하기 y로 나오죠. 얘 그냥 x, 얘 그냥 y로 나오죠. 그럼 얘는 둘이 똑같겠네요. 둘 다 음수일 때는 여기다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고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붙어서 나올 거예요. 그럼 두 식이 똑같겠죠. 여기까지 되시나요?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일 때는 식이 둘이 똑같을 것이다. 그럼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일 때를 한번 볼게요. 얘가 클까요? 얘가 클까요? 얘가 여러분 클 수밖에 없다. 왜?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얘는 지금 안에서 합이 작아질 텐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각각 절대값을 붙이니까 얘보다 클 수밖에 없다. 얘를 제곱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 정도로만 보셔도 충분히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다. 얘가 절대 얘보다 작아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P라는 조건이 얘가 더 크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만족하는 XY가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다는 거죠. 얘는 사실상 진리집합이 공집합인 거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 왜? 만족하는 XY가 한 개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가는 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오는 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가는 것도 안 되고 오는 것도 안 돼요. 왜? 얘는 아무것도 만족하는 xy가 없으니까. 될까요? 그래서 이제 리을이 틀리니까 우리 기억 디귿 답이 2번이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 이게 이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된 거고, 필요 충분 조건 127번 한번 같이 해볼게요. 필요 충분인 거를 찾으래요. 필요 충분 조건인 거를.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필요 충분 조건이면은 가는 것도 되고 오는 것도 돼야 된다 라고 했잖아요. 즉 이 두 딜리집합이 동일해야만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거인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 니은, 디귿 똑같이 찾으시면 된다. 기억부터 볼게요. A, B가 곱했을 때 음수래요. 그럼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거나 마이너스 플러스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얘면은 얘이다. Q를 그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 Q를 봅시다. 얘 아까 그 앞에 문제랑 똑같죠, 식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랑 절대값 A 더하기 B. 얘네 둘을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아까 양수일 때 둘이 뭐 했어요? 둘이 똑같았죠? 음수일 때도 둘이 똑같았죠? 아까 둘이 풀마일 때는 얘가 더 컸었잖아요. 풀마일 때 또 컸으면은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도 크겠죠? 그럼 얘는 사실상 둘이 부호가 다르면 되는구나 라는 거랑 똑같은 소리다. 근데 P 보시면은 A, B 곱이 음수다. 얘네도 풀마거나 마풀이면 된다. 맞나요? 그럼 지금 P라는 조건이랑 Q라는 조건이랑 사실상 똑같은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럼 얘는 기억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겠죠. 왜? 기억에선 P도 A, B는 음수여야 되고 Q도 얘네 둘이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사실상 A, B는 음수여야 된다. 둘이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필요 충분 조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기억이 맞는 거고, 그럼 니은을 봅시다. 니은은 절대값 P라는 조건 먼저 보시면은 절대값 A-B가 0이래요. 저 뭔 소리예요? A랑 B랑 똑같다는 거죠. 0 돼야 된다는 거니까 얘 다시 쓰시면 A는 B다인 거예요. 그럼 Q 조건도 다시 써볼게요. 여러분 얘 인수분해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A-B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이거고 얘가 0 돼야 되는 건데 우리 얘 뒤에 게 무조건 허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즉 이 식은 실수근에서는 무조건 얘밖에 없을 것이다. 기억나시죠? 오른쪽 식도 다시 정리하시면 사실상 A는 B다. 그러면은 왼쪽이랑 오른쪽 P랑 Q가 둘이 똑같은 거니까 얘도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죠. 될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디귿만 보면 돼요. 디귿 보시면은 절대값 A 더하기 B랑 절대값 A-B 둘의 대수관계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제일 쉬운 건 여러분 사실 절대값이 나왔을 때 둘 다 무조건 양수라는 조건이 무조건 있는 거죠. 둘 다 쌍으로 크게 절대값이 있으니까. 얘가 음수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은 우리 얘 그냥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값이 양수라는 게 확실할 때 그냥 양변을 제곱하셔서 대소를 비교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곱을 해볼게요. 제곱하시면은 얘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 될 것이고 얘는 그냥 A-B의 제곱 되겠죠. 이 둘의 대소 관계도 똑같을 것이다. 맞나요? 그럼 전개해볼게요. 디귿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랑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얘가 이렇게 대소관계가 있어야 된다. 맞나요? 그럼 이제 날릴 수 있는 거 다 날려보세요.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그러면은 2ab는 마이너스 2ab보다 크다. 사실상 한쪽을 넘기면은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 거 맞나요? 마이너스 2ab 넘기시면 4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되세요? 우리 디귿 조건이 P는 사실상 A, B는 0보다 크거나 같구나. 이거랑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Q도 만약에 이렇게 정리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은 둘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될 것이다. 라는 건데 얘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럼 정리하려고 보니까 양수고 양수죠. 그럼 얘도 제곱을 해서 판별을 하셔야 된다. 제곱해 볼게요. 얘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이 되고 얘는 A-B의 제곱이 될 거예요. 이 둘의 대소관계를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왼쪽 거부터 정리해 볼게요. 왼쪽 거. 왼쪽 거가 중요한데 얘 전개하시면은 절대값 A는 제곱하면 그냥 A제곱 되겠죠. 절대값 B도 제곱하면 그냥 B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EAB 할 때 보니까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죠. 그럼 이 식이 2 곱하기 절대값 A 절대값 B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구나. 맞을까요? 되시나요? 오른쪽 식은 우리가 그냥 쉽게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전개하실 수 있는 거고 이 둘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날릴 수 있는 거 또 날려보면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얘랑 얘의 대소관계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 절대값 A 절대값 B니까 얘 하나로 합쳐도 돼요? 안 돼요? 상관없죠. 둘 다 양수니 안에 넣으면 어차피 양수니까 이 절대값 AB랑 마이너스 2AB랑 대소관계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되세요? A, B가 양수면 얘 만족해요? 안 해요? A, B가 양수면 당연히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만족하겠죠? A, B가 음수면 둘이 똑같은 거죠. 둘이 똑같은 거니까 만족하겠네요. 등호 있으니까. 그러면은 A, B가 양수일 때도 음수일 때도 다 만족하니까 이 식은 사실상 뭐예요? 다 모든 실수. 뭐든지 A, B가 양수일 든 음수일 든 뭐든 상관없는 거니까 모든 실수에서 다 가능할 것이다. 전체 집합이 된다는 거죠. 진리 집합이. 되세요? P가 지금 정리하면 A, B가 0보다 크거나 같던데 얘랑 얘랑 필요 충분 조건이 되려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지금 모든 실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디귿이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나하나 필요 충분 조건이 되려면은 P랑 Q라는 조건이 동일해야 된다. 얘가 지금 모든 실수가 나왔으면은 이 앞에 P도 모든 실수가 나왔어야 되고 앞에 게 지금 A,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뒤에 것도 A, B가 크거나 같다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나하나 해석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쉬었다 할게요.